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은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화 상태,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진다,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하다, 이거 뭐죠? 관절이 퇴행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아프죠. 또 너무 많이 활동하면 더 아픕니다. 노인한테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이다.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근골격계 질환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노인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하죠? 추간판, 디스크가 오그라들어서 키도 줄어들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는 거. 퇴행성 관절염, 아침에 많이 아프다, 쓸수록 많이 아프다 그랬어요. 수영이 좋다. 또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체중을 부하해서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걷기가 가장 좋고 비타민 D를 섭취해라.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 있는 노인이 넘어지거나 낙상하면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는 거.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5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산, 건고노, 국산, 건고노 이 중에서 실직했을 때 돈 나오는 거 뭐예요, 여러분? 고용보험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직장 다녔어. 그 중에서 고용보험을 낸 기록이 있어.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은요, 5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실직했을 때 돈 받는 건 고용보험이라는 거. 우리 건강보험은 병원 가서 우리 혜택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연금보험.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주면서 그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산재보험, 다쳤을 때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그래서 이 재해 근로자가 나중에 재활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뭐예요? 고령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질환일 때는요. 혜택을 주죠. 어떤 경우 일상생활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안 되는 사람에게 신체 활동 지원, 또 가사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이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고요. 요양보호사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노년기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바람직한 가족관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형제자매와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이렇게 아닌 것은 X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 뭐예요?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게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맞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요 1등 시켜야 되잖아요. 얘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인생 설계 시켜려면은 너 공부 안 하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서 되겠어? 훈육을 합니다. 화를 내죠. 왜? 양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이쁘다 많이 먹어라. 살은 무슨 오동통이 살쪄서 이쁜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서 무한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니까 애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언밸런스한 가족 관계가 되겠죠.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빈둥지 증후군이 뭐죠? 남편이 죽었다고 빈둥지 증후군은 아니에요. 자식이 이 둥지 안에 이 알이 다 없어졌습니다. 둥지가 비었다. 이거는 자녀하고만 관계가 된 거예요. 수정확대 가족은 뭐예요? 노부모가 이 자식하고 근거리에 삽니다. 자식이 근거리에 살면서 아파트 옆동에 살아 또는 같은 동네에 엄마 아빠가 계셔 5분 안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봉양하는 게 수정 확대 가족이죠. 수정되고 확대된 범위지만 가족은 가족이다 이거예요. 원래 가족은 한 집안에 사는 게 가족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아셔야 돼요.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혼 이혼받기 더 하겠습니까? 그쵸? 형제자매와의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어릴 때야 언니가 더 예쁘고 언니가 더 공부 잘하고 언니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이런 게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요. 나이 먹으면요 다 이해하고 서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고부관계는 경직된 자세로 유지하면 이혼받기 더 당합니까?
가치관을 공유하고요. 유연한 자세로 유지를 해야겠죠. 또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뭐 신체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정신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삶은 내가 활기차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이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엄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 절차 순서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담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상담하고 나서요. 계약을 먼저 할까요? 계획을 먼저 세울까요? 이걸 아시면 돼요. 신청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 엄마 치매 5등급이에요. 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주시나요?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인지지원 몇 시간 하고요. 뭐 몇 시간 하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여기 계약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계획이 플랜이죠. 플랜을 짠다. 계약은요, 사인하는 거죠. 플랜 먼저 하고 사인한다는 거예요. P 다음에 S입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죠. P, Q, R, S. P 다음에 S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기억하겠습니까? 둘 다 개니까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다음 뭐 획약이라고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플랜 먼저 짜고 사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서비스 신청하고 접수, 상담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양원 들어갈 때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죠.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하고요.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지속한다. 5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여러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3가지가 뭐 있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가족 요양비 어디에 들어가죠? 특별 현금급여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이다. 이 중에서 특별 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만 아시면 됩니다. 도서, 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시골에서 내 가족이 나를 돌봐준 경우 가족 요양비를 준다. 특별히 현금 받는 것이 바로 가족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가급여의 종류 뭐 있었죠? 너무 중요한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입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5시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정 기간 며칠 동안 맡겨요. 자식이 출장 가서 이런 경우는요 단기 보호입니다. 단기의 기가 기간의 기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설급여 2가지 너무 중요하죠.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시설급여는요 4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노인요양이란 말이 들어가요. 노인요양 시설 이게 바로 요양원이죠.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게 뭐예요? 공동생활가정은요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들이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입소자를 9명만 받습니다. 그게 바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고요. 몸이 더 안 좋으신 분들,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요양시설,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입소자가 10명, 20명, 30명 이상이다 하면은 노인요양시설이에요. 공생은 9명 이내이다. 요것도 국가고시 나왔었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특별 현금급여에 가족 요양비가 포함이 됩니다. 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일반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 얼마냐? 재가급여 하면 그냥 딱 15% 여러분 아시죠? 재가급여는요 본인 부담금 15%입니다. 시설급여는요 20%죠? 나라에서 20% 지원해주죠? 나머지 65%는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냐?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대상자들을 도와주냐 이거죠. 보험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무조건 강제로 냈었죠? 거기서 60에서 65%를 커버해준다. 나라에서 20% 대준다. 본인이 15에서 20%는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라고 해요? 국민 기초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기초수급권자. 너무 돈이 없어서
기초적으로 뭔가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조차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면제가 된다는 거. 하지만 비급여 항목,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은요, 뭐 미용비, 이발비, 뭔가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는요, 본인 부담금을 다 내긴 내야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것을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줬어요? 저소득층, 돈 없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둘 다 돈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 준다. 원래 시설 가야 되면 20% 내야 돼.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 내야 되죠? 이 중에서 40에서 60%, 그냥 딱 잘라서 50% 경감해주면 원래 다른 사람은 20만 원 내야 되는데 저소득층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만 원만 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나마도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견서 발급해야 돼. 본인 부담금이요? 20% 내야 됩니다.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받아야 돼. 2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가급여는 15%이다. 시설급여는 20%이다. 또 20%인가? 뭔가 소견서 발급받는 비용이 20%라는 거. 누가 공짜예요? 100% 공짜인 사람은 국민기초수급권자예요. 7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흡인, 관장, 도뇨, 욕창치료, 외용약의 도포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의료행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외용약, 도포. 바르는 약이죠. 뭐 연고 바르는 거 또는 빨간 약 발라주는 거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흡인 하지 않습니다. 이거 흡인, 석션 요거 의료행위입니다. 관장, 똥구멍에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도뇨 이건 멸균 처리해야 됩니다. 욕창 치료 아니에요. 귀지 제거도 안 해요. 투약은 안 합니다. 외용약 도포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 그 처방 받은 거 먹이는 정도, 또 발라주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귀지 제거 하나요? 귀지 제거도 안 해요. 겉에만 닦는다 했지 귀 속을 판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화장실에 비상벨 좀 설치해주세요. 요구했습니다. 어떤 권리일까요? 비상벨을 왜 설치할까요? 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죠?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충분한 정보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 스스로 입수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상벨이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죠. 안전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여기에 따른 보기는요. 침대, 매트리스 이거밖에 몰랐어요. 교재도 안 봤으니까. 맨날 침대 쓰다가 매트리스 강요받았어. 그러면 내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 요렇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요런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보기까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왜? 국가고시 한번 나오면은요. 그 파트는 알아야 됩니다. 또 나오기 때문이죠. 비상벨 하면은 이제 역시 안락하고 안전한으로 연결하시고요. 휠체어나 보조기구 이동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해주세요. 안전바 설치해주세요. 이거 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또 시설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습도, 온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도 다 점검해주세요. 이게 바로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목욕, 의복, 침구 세탁 이런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해주세요. 왜? 안전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소방기구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세요. 비상벨 꼭 설치해주세요. 이게 바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9번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가족 부양 부담이 감소하면은 훨씬 좋은 거죠. 가족 관계의 갈등이 해소돼도 좋습니다. 이 문제나 학대가 발생되지 않아요.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계속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이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부양 의무자 스트레스 받거나 과중한 부양의 부담을 촉발하면은요,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노인이 너무 의존한다 또는 그 부양 의무자, 자식이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경우는 더 학대를 할 수 있다.
노인 부양 의식이 강화되면은 내가 부모님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하면 학대 더 안 하겠죠?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면은 내가 자식한테 학대받아도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경로당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학대받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10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 대우받지 않는 거 뭐예요?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평등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게 바로 자유권이고요. 노동권, 노동 조건을 좀 안전하게 확보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노동권이 되겠습니다. 11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 대처 방법. 여러분 문제만 봐도 답 딱 나오잖아요. 단호하게 한다. 이게 답이죠. 1번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 묻지 않았죠. 화를 내면 그 자리를 떠난다.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면 질책한다. 농담을 받아주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게 바로 단호하게 대처한다 입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어요. 나머지 치매가 걸렸어 또는 노인이 성기가 불편해서 또는 오줌을 지려서 바지를 벗었어 이런 경우는 입혀주고 갈아입혀주면 됩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거의 2문제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죠.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하는 거 아니죠. 대상자한테 나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뭐합니까?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 제공하고요.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공평하게 순서대로 갑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죠.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또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어떨 때? 방문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해야 돼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추가 서비스 요청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죠. 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시행합니다. 대상자가 학대받는 것 같아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는 다 보고하거나 신고합니다. 제공된 서비스는 정확하게 기록하죠.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고요.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서 행동한 경우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딱 봐도 그냥 이거 답 아니에요. 그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하나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서비스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 무조건 보고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판단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이 비밀 누설하면 어떻게 되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내색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 더 받자 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1번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면 거절한다. 4번 이거 답 딱 나오잖아요. 그죠? 3번 답이죠?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항상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법은 하면 안 되고 이건 거절해야 돼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이랬어요.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시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는 속마음이에요.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이게 답입니다. 뭔가 인지 기능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했죠? 근데 감정을 좀 배제하고 그래요. 예, 제가 한번 보고해서 뭐가 나빠지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말입니다. 그쵸? 아버님 나빠지신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내 판단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래요. 이거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신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보고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다.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 정말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할까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요거 답 맞죠?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다치죠.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유지하는 건요 5분이 아니라 10에서 15초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쉬는데 유지만 10에서 15초로 좀 길어진다는 거.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합니다. 왜?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통증은 느껴지지 않게 한다는 거. 호흡은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지 무조건 길게 참는 게 대수는 아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되면 대상자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뭘까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걸리고 나면 이 손으로 요리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2, 3일간 쉬었다가 일해야 된다 했어요.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서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좀 슬프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릿니가 있다. 이거 번갈아가면서 꼭 국가고시에 나오니까 여러분 알긴 아셔야 돼요. 결핵은요. 결핵 대상자 접촉했어. 어떻게?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언제? 2주 이후 또는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찍어본다 그랬어요. 왜? 바로 접촉했다고 바로 그게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고요.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 말도 맞고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찍는다. 이 말도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 검사를 받는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쵸? 또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햇빛에 왜 말려요? 결핵균이 햇볕에 약해서 몇 분만 쪼여도 죽는다 그랬어요. 독감은요. 인플루엔자입니다. 1년마다 예방주사 맞아야 되죠? 독감 걸린 요양보호사는 며칠을 쉬었다 이래야 될까요?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 그래야 대상자에게 독감이 안 옮는다 이 얘기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일종의 장염이에요. 잘못된 거 먹었어요. 오염된 음식 먹었어요. 걸리죠? 이 손으로 요리하면은 이 요리 먹은 사람도 걸린다. 그래서 2, 3일간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왜?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 3일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머릿니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조를 치료한다. 이 머릿니는요 벌레 충자입니다. 그래서 살충 이 벌레를 죽이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조로 감아야 된다 이거예요. 살충 성분? 안 좋은 거네. 그러면 아니야가 아니라 요걸로 감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죽으니까. 실제로는요 이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머릿니가 있어 파마 시키잖아요. 이 파마약이 독해서 머릿니가 죽습니다. 동시에 치료한다. 이게 답이에요.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에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양보호사 임신했어. 어떤 대상자 피하라 그랬어요. 수두, 풍진 대상자. 왜? 아기가 선천성 기형아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 결핵 걸린 대상자 요양보호 업무 중단한다? 맞아요, 틀려요? 중단하고 싶죠, 마음은요. 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돕는다. 아시겠죠? 18번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설사하면은요 뭐예요 여러분? 수분을 섭취한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1. 산책을 하게 한다. 산책가다 설사하겠네요. 유제품을 제공한다. 설사 더 나오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탈수 오겠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섬유소가 많은 거 먹으면요 똥이 잘 나오는데 가뜩이나 설사하면 더 줄줄 싸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아닙니다.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는 약이잖아요. 남용하면 안 돼요. 설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설사는 장내 유해물질을 배출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반응이라서 또 이게 싸는 게 차라리 좋다. 지사제 너무 억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면 수분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설사할 때는 여러분 너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음식은 피한다 이거예요. 섬유소 많은 거 변비일 때도 똥이 잘 나오죠? 설사할 때 피한다. 술, 카페인, 매운 후추. 설사할 때 커피 먹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제가 설사해도 커피를 먹으면 정말 하루 종일 설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커피는 피해라. 고지방, 지방 먹으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막 장어, 삼겹살 이런 거 먹으면은요 여러분 멀쩡하다가도 설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설사할 때는 이런 음식 피하고 섬유소마저도 제한해라. 19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관지가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뭘까요? 심호흡,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한다. 딱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게 바로 답이에요.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요 기관지에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다. 그냥 미지근한 물이 좋다 이거예요.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우리 촌식 환자도 차고 건조한 공기에 나가면 기침한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거, 이런 자극은 다 피해야 된다. 방향제를 뿌려서 실내 공기를 정화합니까? 방향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한다. 기도가 좁아서 숨쉬기 힘들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되겠죠. 금연한다 좋죠. 처방받은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기관지를 넓혀준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못 쉬면 기관지를 넓혀주는 게 좋아요.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압약 하면은 조절돼도 계속 먹어라 이게 답이죠.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두통이 있을 때는 타이레놀을 먹어야겠죠.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K는요 지혈할 때 쓰는 약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이전 약이 아니라 항상 최근 약이라고 했어요.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항상 혈압약은 계속 먹어라 이거죠.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요게 정답입니다. 혈압이 조절돼도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마음대로 용량 증감이나 중단하지 않는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혈압약 먹어라. 꾸준히 먹어라. 이게 항상 혈압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시기는요 저염 저지방 먹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칼륨을 많이 먹으면 몸에 있는 소금기가 많이 빠지니까 칼륨 많이 먹어라. 찐고구마,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거 많이 먹어라 했습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죠. 인대가 탄력이 없어가지고요. 운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허리에 피하 지방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허리, 배에 피하 지방 엄청나게 늘어나죠. 막 뱃살 드륵드륵 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는 삐쩍 말랐는데 배만 많다. 그래서 거미형의 이 몸 체형을 보인다 그랬어요. 뼈의 질량이 증가할까요? 질량이 감소되죠. 뼈가 쪼그라들죠. 골격이 작아지죠. 그래서 약한 충격에도 잘 부러집니다. 추간판의 두께 증가. 추간판이 뭐예요? 디스크예요. 디스크 오그라들잖아요. 키도 줄어듭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됩니다. 탄력성이 감소돼요. 근육량이 저하되니까요. 운동도 잘 못하잖아요. 근골격계 변화. 신체적인 변화죠.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22번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립선 비대증 1번 단백뇨가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죠. 배뇨 잔뇨감이 있습니다. 요게 맞아요. 전립선 배뇨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배뇨 횟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자주 계속 나와요. 밤에도 깨죠. 요일을 잘 느끼지 못한다가 아니라 계속 매렵습니다. 하지만 마려운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는 거죠.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 형상이다. 배뇨의 잔뇨감, 소변줄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줘야 나온다. 밤에 자꾸 깬다.
오줌 매린 걸 참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심하면 수술 받죠. 23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는 얇아집니다.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이 되죠. 손발톱은 두꺼워지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불려서 깎았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지면 좋겠죠. 가늘어지죠. 모근이 약해집니다. 그 멜라토닌 세포가 없어지니까 흰머리가 돼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요. 가렵습니다.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감소돼서 탈색되고 흰머리가 생기고 새치가 생긴다. 24번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근육 경직 및 안정 시의 떨림, 수분 정치로 인한 전신의 부종,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뇌졸중은 요거 아닙니까? 그쵸?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뇌졸중이에요. 언어장애, 연화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 균형감각 상실 이런 것들입니다.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은요? 위암일 수 있다. 위암은 초기엔 증상이 없어요. 위암은요? 향후 5년간 정기검진을 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라.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노인은요 호흡기계 질환이 다 있습니다. 근육경직, 안정시에 떨림 하면은 파킨슨이죠. 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줄어가지고 파킨슨이 걸려요. 무표정하다, 동작이 느리고 둔하다, 안정시에 덜덜덜 떨린다, 근육이 경직된다, 파킨슨이에요.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이거는요 부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간심신갑부 수분을 제한하는 질환이었잖아요, 그죠? 간심신갑부 부신 기능 저하증이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이 문제 맞춰보세요. 손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균형을 못 잡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죠.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실조증이 있는 사람은 서서 샤워하면 안 되고 욕조에서 목욕시켜라. 이런 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답이에요.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결막 얇아지죠. 누렇게 변하죠. 불편합니다. 각막 회항도 잘 생겨요. 수정체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누리끼리해져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잖아요.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황화 현상이에요.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엄청 건조하고 뻑뻑하죠. 각막 반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반사가 저하돼서 둔감해집니다. 동공의 지름이 커지면 좋은데 지름이 쪼그라들어서 더 밝아야지만 잘 보이는 거예요. 60세 노인은요 20살짜리 그 젊은 사람보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3분의 1밖에요. 그래서 밝은 게 좋다. 동공의 지름은 작아진다는 거. 다 쪼그라지고 얇아지고 누리끼리해지고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맨발로 운동화 신게 한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뭔가 맞는 것 같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병 대상자는 항상 양말을 착용해야 됩니다. 왜? 맨발로 있다가 비거나 다쳤을 때 잘 안 나요. 상처 치유가 더디다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것은 노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미지근한 물이 항상 좋다는 거. 발 잘 말려야 됩니다. 무좀 생길 수 있어요. 발 건조를 발가락 사이사이 잘 해줘야 된다는 거. 당뇨병 대상자는 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양말 신는다. 또 발 다치지 않게 조심한다. 운동량이 많은 날 인슐린 투여량을 늘립니까? 공복 시에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했습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당 떨어지겠죠? 혈당 강아지를 갖고 다니나요? 저혈당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가방에 넣고 다녀야 돼요. 저혈당도 무서워요. 2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다 표시를 해왔습니다. 우울증이 뭐죠? 자살염이 증가한다. 햇볕을 받아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다 했어요. 단기 기억력이 향상될까요?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 다 저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치매에서는 어땠어요? 단기 기억력은 심하게 저하돼요. 어제 그제 일은 모르고 오늘 일은 모르는데 10년 전 기억은 난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저하된다 하면은 치매고요. 우울증은 비슷비슷하게 정신이 그냥 다 기억력이 없다는 거.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이거는 치매고요.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식도,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이건 맞죠. 식욕도 변화되고 체중도 변화돼요. 두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 몸이 막 아프다 이럽니다.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합니다. 흥분도 없다.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이면 쉽게 알아챕니까? 우울증인 거는 잘 몰라요.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혼자 살면 더 방치되겠죠?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그 증상이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우울할 때 뭐 나 우울증인가? 스스로도 몰라요. 그쵸?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이런 경우 많죠. 컨디션이 안 좋다. 우울한가 봐.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2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 심, 신, 갑부. 신부전. 딱 나오죠, 여러분. 그쵸?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간, 간경화. 심,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신, 신부전. 이번에는 신장이에요. 혈액 투석한다. 신부전이죠.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요, 몸이 다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되는 질병은 뭐가 있어요? 염증성 질환, 폐렴, 염증이죠? 방광염, 전립선염, 요로감염, 다 염증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라 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도 물 많이 마셔도 좋아요.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침잠이 많아진다.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 뭐죠? 낮 시간 동안 졸아요. 아침잠 없죠. 또 잠들면 깨기가 힘든 게 아니라 자주 깨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면 중에 자꾸 깨고요.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립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 잠이 안 오고 밤에 잘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 낮에 또 낮잠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수면 중에 자꾸 깨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30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전립선 절제술 했다고 발기하는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교재상으로는 뭐 발기에는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당뇨병은 발기부전이 온다는 거.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이겠습니까? 고혈압제 먹는다고?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했어요. 성적 욕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유방 잘랐다고 성기능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있다. 자궁적 출술, 유방절제술 하면은 스스로 나 여자 같지 않은 거 아니야? 이제 나 유방도 없는데 여자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은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기능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 지연을 유발한다. 맞죠? 여자는 오르가즘이 지연되고요. 남자는 발기가 지연됩니다. 지나치게 술 먹으면은 발기가 지연된다.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생활을 금한다? 왠지 금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하지만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하고는 관련이 없대요. 그래서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 뇌졸중이 노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50세, 60세에도 오는데 그때 성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요?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더워 죽겠죠? 지방 많은 음식,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요거 적당하지 않나요?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따뜻한 물수건 머리 대면 열나겠죠?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 더워 죽겠는데요. 폭염에 노출돼서 현기증 나고 메스껍고 두통 있고 근육 경련이 있다 하면은요.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마시거나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주는 게 좋아요. 너무 또 급작스럽게 마시면 위경련 올 수 있으니까요. 햇볕 가려야겠죠. 뭐 선글라스,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 물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폭염이라면 평소보다 더 자주 마셔야겠어요.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등의 욕창이 심함?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었음.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졌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요게 답이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심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며칠 전이 2, 3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에요. 최근이 언젠가요?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밤 10시에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6시에 먹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거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죠. 근처 사는 딸이 방문했다. 빨랫감이 쌓여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 했다. 새로 도착한 우편물 발견했다. 이거 다 요양보호사 가면 됩니다. 베란다에서 배변 중에 대상자를 처음 발견했다. 이거 뭔가 문제 행동 아니에요.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보고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배변 중이라는 게 치매가 걸리신 건지, 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지, 어디가 아프신 건지요. 업무 보고는요, 서비스를 추가 변경했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대상자가 상태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평상시에 다른 행동을 할 때 보고합니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요, 즉각 보고해야지 숨기면 안 돼요.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해서 돕는 방법은요, 손을 잡아준다. 조명을 밝게 켜둔다. 가족사진을 보여준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즐겨 쓰던 아로마향을 맡게 한다. 다 맞는 말인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청각이 있었죠. 그쵸?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는 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도 청각이 살아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말해야겠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 같이 보고 듣는 것처럼 제공해야 됩니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은요,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침상머리를 낮춘다.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여러분, 정답은요, 대상자가 보냈던 종교 임종 의식을 연결해준다 입니다. 튜브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죠. 의료인에게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침상머리를 높였죠. 왜? 얼굴색 까매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 혼자 놓으면 너무 외롭게 가버리잖아요. 함께 있어준다. 가족에게 연락해서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임종이 가까운 그 대상자의 죽음은요, 응급상황이 아닙니다. 임종 과정을 자연스럽게 견딜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지켜보고 도와줘야 돼요. 응급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거. 대상자가 원했던 임종의식을 연결해주고, 또 좋아하는 음악, 찬송가 또는 불교, 목탁소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손잡아준다, 곁을 지켜준다, 항상 관심을 가진다, 함께 있어준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존중해준다, 원했던 장소, 희망하는 종교 의식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요, 기저귀 찼었죠? 임종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머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야 얼굴색이 너무 까매지지 않으니까요. 조명은 차분해지죠. 시트는 어깨까지 덮습니다. 임종 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해주고요. 우리가 모든 요양보호는 대상자 위주로 하는데요. 마지막 그 임종 시에는 가족에 대해서도 좀 도와주잖아요.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죠. 함께 있어주고요. 간단한 신체 접촉, 손잡아주거나 어깨 정도 이렇게 토닥토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